저는 전북 익산에 살고 있는 30 초반 여성이에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째 됩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이고 아직 아이는 없어요. 일부러 안 가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며 우리에게 올 이쁜 아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남편에겐 누나가 2명 있어요. 한 명은 2살, 또 한 명은 8살이 많은데 2명 다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큰 신우는 말투도 온화한 게 딱 기대고 싶게 만드는 스타일이랄까? 솔직히 처음에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위 친구들 모두 결사반대를 했었어요. 남편이 약간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게 딱 마마보이 같은 느낌을 주는 데다 작은 신우는 둘째치고라도 8살이나 많은 큰 신우는 분명히 결혼하면 시어머니랑 같이 시집살이 시키게 뻔하다며 괜히 고집 부려서 결혼해봐야 후회할 거다 다들 그랬는데 저는 강하게 아닐 거라고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랑 사귀면서 신우들을 만날 기회가 꽤 자주 있었거든요. 작은 신우는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시가에 살고 있어서 가끔 마주쳤고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아이 2명 키우고 있지만 시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다 보니 남편 집에 가끔 들릴 때 밥도 몇 번 먹고 이야기도 좀 나눠봤어요. 그때 제 느낌은 아무리 친구들이 신우 시집살이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더 끔찍하다 말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깨어있는 사람들 같았어요. 특히 큰 신우는 제게 정말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자기도 아이 둘 키우면서 결혼 생활 해봐서 잘 안다고 결혼하고 자기 남동생이 집안일 안 도와주거나 속썩이면 언제든지 자기한테 와서 일러도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혼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또 같은 여자로서 결혼 전에 걱정되는 거 다 이해한다. 본인 같았어도 신우 2명 있는 시댁에 시집 오는 게 껄끄러울 것 같다. 하지만 먼저 결혼했고 자기도 시집살이 안 해본 것도 아니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해주셨는데 참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은 시청에서 일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합격한 정식 공무원까지는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보조 업무 같은 걸 하는데 월급은 저랑 비슷해요. 저 역시도 조그마한 제조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둘이 사는데 그닥 지장은 없을 정도로 벌어요. 다행히 저희 친정에서 조금 많이 보태주셔서 비잔지고 남편이 가져온 전셋집에 혼수 들여놓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신우 2명보다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면 어쩌나 더 걱정을 하긴 했습니다. 왜 흔히 이런 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 전화 자주 안 한다고 갈구고 수시로 불러들여 기강 잡는다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무개념 시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제게도 일어날까 내심 불안했는데 의외로 저희 시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시더군요. 일주일에 전화 한 통 바라시는 게 전부라 기꺼이 그 정도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딱히 바라는 거 없으세요. 시가에 가끔 들러서 식사할 때도 미리 음식장만 다 해놓고 부르셔서 제가 할 일은 거의 없었죠. 끽 해봐야 밥 먹고 과일 깎는 거 정도? 설거지도 작은 신우가 다 해서 제가 같이 하려고 옆에라도 갈라치면 혼자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며 저보고는 가서 쉬라고 해요. 그때는 진짜 개념 시가인 줄로만 알았죠. 저는 오빠 1명, 남동생 1명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른 또래 친구들이 인형이나 고무줄 이런 걸로 놀 때 저는 레슬링 총싸움하고 놀았어요. 완전 남자애 같았죠. 거기다 엄마가 귀찮으시다고 오빠랑 남동생 머리 깎을 때 같이 깎이셔서 늘 짧은 머리로 다니다 보니 지금도 어릴 때 사진첩을 보면 죄다 남자 머리예요. 심지어 결혼 전 남편이 저희 집에 놀러와서 제 앨범을 보면서 당신 어디 있냐고 이남일녀가 아니라 삼형제 아니야? 하고 놀릴 정도로 남자애 같은 저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커서 그런가. 대학교 다닐부터 직장 생활할 때까지도 저는 남자 선배들보다 여자 선배들을 훨씬 더 잘 따랐고 지금도 제 인맥 중 80%는 언니들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신우 2명이 생긴다는 소식에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가 형성될지 걱정 반 기대 반이었죠. 우려와는 달리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사는 곳이 다 그리 멀지 않아서 퇴근하고 치맥하며 수다 떨기도 하고 주말이면 남편 집에 버려두고 백화점에 쇼핑도 하러 다닐 정도였어요. 참, 큰 신우는 제게 옷도 2~3번 사주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친동생 같다고, 이제부터 동생 와이프 말고 자기 친동생 하자고 해서 작은 신우가 자기는 뭐냐고 옆에서 삐진 척하고 막 그럴 정도로 제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물론 작은 신우도 잘해주긴 했지만 저는 큰 신우에게 더 애정을 느꼈죠. 어쩔 때는 진짜 언니 같은 느낌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서슴없이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서 친구들에게도 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문제는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번은 주말 아침에 급하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큰 신우더라고요. 친정 아빠가 다치셔서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한다고 혹시 괜찮으면 애들 좀 봐줄 수 있냐고 해서 저는 당장 데려오시라고 아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해서 조카 2명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큰 신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라며 한 3시간 정도만 봐달라고 하길래 저는 더 있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들 데리고 나올 때 큰 신우가 닌텐도 게임기를 챙겨주더군요. 그러면서 애들 이거 쥐어주면 3시간 정도는 얌전해질 테니 별로 힘들지 않을 거라 하길래 저야 뭐 애 키워본 적이 없으니 알겠다고 했죠. 조카들은 6살, 7살 연년생 형제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온 집안을 뛰며 난장판을 만들기 시작하길래 큰 신우 말이 생각나 게임기를 줬더니 곧 잠잠해지더군요. 그런데 한두 시간이 지났을까? 게임기에 머리 쳐박고 넋나간 애들을 보고 있자니 아무리 애를 안 키워본 저로서도 이건 아니다 싶어 데리고 나가서 동네에 있는 놀이터에서 신나게 같이 놀아줬어요. 진짜 딱 1시간 놀아줬는데도 완전히 녹초가 되더라고요. 왜 엄마들이 게임기나 핸드폰을 쥐어주는지 이해가 되었달까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육아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도 그 나이대에 애들이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신우가 와서 조카들을 데리러 왔는데 큰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게임 별로 안 했어. 외숙모가 놀이터에서 놀아줬거든. 라고요. 근데 그때 큰 신우의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게임 안 하고 밖에서 논 건 처음이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큰 신우의 육아가 정상은 아니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잠자코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애들을 맡기기 시작는데 오죽하면 저희 남편조차 왜 자꾸 주말에 애들 맡기냐고 우리 둘만의 시간 좀 보내게 그만 좀 맡기라며 큰 신우한테 항변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큰 신우는 아니 애들이 자꾸 외숙모랑 놀고 싶다고 보채는데 어떻게 하니? 하대요. 애들 입장에선 당연하죠. 집에 있으면 핸드폰 게임이나 무슨 닌텐도 게임까지 오로지 게임밖에 할 게 없는데 아무리 애들이 게임을 좋아해도 실증이 안 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자꾸 제 핑계 대면서 애들 맡기고 도대체 어딜 가나 했는데 알고 보니 큰 시누이는 자기 친구들 만나서 쇼핑 가고 놀러 다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비록 제게 잘해준 건 맞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결혼한 지 겨우 1년 지난 거면 한창 신혼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혼 생활을 해본 큰 신우가 그러는 건 진짜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다 더 어이가 없는 건 내 찾아갈 때 꼭 우리 동생 고마워. 진짜 친동생보다 100배는 낫다. 한다는 겁니다. 막말로 작은 신우는 결혼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는 성격이라 주말이면 대부분 시댁에 있거든요. 시어머니도 계시고요. 그럼 거기다 맡기지. 내가 무슨 봉인가. 우리 집이 키즈 카페도 아니고 툭하면 애들 맡기고 자기는 신나게 돌아다닌답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저한테 애들 맡기기 전까지는 시댁에 애 맡긴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럼 뭐예요? 저한테만 애들 맡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볼 거냐고요. 자기가 가서 좀 말해보라고 등 떠밀었더니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자랑스러운 얼굴로 충분히 알아듣게 말했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맡긴다던데? 라고 하는데 진짜 등신인가 아니면 어디 모자른 놈인가 했네요. 한 달에 몇 번 맡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멀쩡한 시댁 놔두고 왜 굳이 우리한테 맡기냐 그걸 따지라고 했더니 해맑게 웃으면서 한 달에 한 번이래잖아 이 지랄을 합니다. 진짜 열불나서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까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런데 제가 진짜 못 참고 폭발한 일이 생겼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큰 신우가 또 애들 맡긴다고 하길래 안 된다고 했어요.
진짜 선약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상가 가서 이틀은 못 들어온다고 해서 진짜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 3명이랑 저희 집에서 제대로 놀고 마시고 그러려고 미리 약속 다 잡아놨어요. 거절하면 알겠다고 할 줄 알았던 큰 신우는 대뜸 저더러 약속을 변경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이제 가지가지한다 싶었습니다. 아니 그리 급한 일이면 시가나 다른 아는 사람에게 맡기면 되지 왜 꼭 저여야 한답니까? 그래서 다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못 바꾸는 약속이고 바꾸고 싶지도 않다고 거절했더니 그냥 전화를 툭 끊는 거예요. 저는 화는 났지만 그걸로 끊일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더군요. 다음날 친구들이 다 모이고 계획했던 대로 파티를 시작하려는 그때 초인종이 눌리길래 나가보니 큰 신우가 애들 2명을 데리고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부탁할게 하고 가버리는데 진짜 당장이라도 쫓아가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애들을 보니 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친구들한테 사정 설명하고 애들 데리고 들어왔죠. 당연히 친구들과의 파티는 엉망이 되었고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눈치가 보였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얌전히 있긴 했는데 저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도저히 친구들과 웃으며 파티를 할 마음이 안 생겨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딱 맞게 큰 신우가 애들 데리러 왔길래 애들 앞에서 싸우는 건 아니다 싶어 그냥 애들 보내면서 나중에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고마워 한마디 하고 가는 큰 신우가 어찌나 밉던지 월요일에 남편 퇴근하고 다 말했어요. 남편도 그건 너무 심했다며 화를 냈고 저는 남편이랑 큰 신우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자마자 남편한테 애들 데리고 놀이터 좀 다녀오라고 보내고 큰 신우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내가 그렇게 우스워요? 내가 말했죠 약속 있다고. 근데 그렇게 무대포로 애들을 꼭 맡겼어야 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 소리에 깜짝 놀란 형부. 참고로 저는 형부라고 부릅니다. 큰 신우가 자기는 친언니랑 매한 가지니까 형부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계속 형부라고 부르다 보니 입에 익어버렸네요. 아무튼 형부가 눈이 동그래지며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다 말했죠. 형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 저한테 가끔 애들 맡기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주 맡겼던 것도 몰랐고 또 제가 거절했음에도 무슨 짐짝 맡기듯이 애들 데리고 저희 집에 온 것도 까맣게 몰랐던 형부는 바로 큰 신우한테 화를 냈고 저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애들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애들 보는 게 힘들어서가 아니라 큰 신우 신보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리고 애들 제대로 키우라고도 충고했네요. 근데 이 부분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큰 신우가 제게 버럭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충고질이야? 우리 애들이 뭐 어때서? 라고요. 어쩜 저렇게 양심이 없는지.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다 들었다고 하루에 애들이랑 같이 놀아준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던데 거기다 놀아달라고 하면 맨날 핸드폰이나 게임기만 주지 않냐고요. 내가 애를 안 키워봐서 뭐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육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나도 몇 시간씩 게임만 하게 두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건 아는데 내 엄마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애들 맡기고 나가서 놀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애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엄마로서 최소한의 역할 아니겠냐. 뭐 이런 충고도 했네요. 그리고 친동생 같아서 맡긴다는 헛소리도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왜 자기 진짜 동생한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애들 안 맡겼는지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어지간히도 만만하게 보였나 봅니다. 마지막으로 언니가 저번 주말에 한 일을 통해 얼마나 나를 하찮게 보는지 알았고 이제 웬만하면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쉴 새 없이 다다다 쏟아내고 나오는데 뒤에서 형부가 큰 신우한테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대충 들어보니 평소에도 애들한테 핸드폰이나 게임기 주는 문제로 자주 싸웠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엄마가 등신같이 굴었으면 이런 소리나 듣고 사냐면서 큰 신우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던데 전 신경 안 쓰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전부 자업자득이잖아요. 저는 바로 나와서 남편한테 갔어요. 날이 어둑어둑한데도 애들은 남편과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집에 가자는 소리도 못 하겠더군요.
옆에서 한참 지켜봤죠. 게임하고 있을 때 얼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애들은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애들도 불쌍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큰 신호가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네요. 그렇게 남편이 애들 데려다주고 저랑 오는 길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됐다고 했어요. 어차피 만만하게 보인 내가 병신이었고 이제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니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시어머니나 작은 신우가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큰 신우 편들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날엔 아예 얼굴 안 볼 거라고. 이혼을 하더라도 나는 이제 이용당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할 거라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난리인지 처음엔 좋은 의도로 애들 봐준 게 이런 결말로 끝날 줄은 몰랐네요. 왜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같이 잘해줄 생각은 안 하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할까요?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큰 신우와 사적으로 엮일 일은 아예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참 씁쓸한 밤이긴 하지만 이번 경험을 발판 삼아 나중에 제 아이들은 제대로 키울 겁니다. 날씨도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